말씀해요 라이브입니다. 네, 아스날과 첼시의 올 시즌 딱 마지막 경기 남았습니다. 이 경기 딱 끝나면 이 두 팀의 올 시즌이 그냥 딱 진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일단 누가 한 팀은 좀 이길 텐데, 자, 그러면 누가 이길지를 얘기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 미키타리안 이야기입니다. 자, 미키타리안 선수가 이번 결승전에 뛸 수가 없습니다. 부상일까요? 아닙니다. 부상도 아닌데 왜 못 뛰지? 네, 아스날에서 뭐 했나? 왜일까요? 아, 징계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징계도 아닙니다. 아니, 그럼 부상도 아니고 징계도 아닌데 왜 못 뛸까요? 네, 사실 그 처음에 그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좀 약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잉글랜드 두 팀이 결승전 올라갔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 그 나라?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저도 이제 지도를 이렇게 한번 싹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 막 보셨죠? 이제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크루가 지도를 착 보여줄 텐데, 아제르바이잔이 어딨나 봤더니 이란 테란 위에 있어요. 이란 위에 있어요. 야, 아시아 아니야? 야, 그리고 터키보다 더 동쪽에 있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번에 결승전이 열리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교통편도 좀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구글인가 거기서 이렇게 봤더니, 예, 자동차 타고 가면은 57시간 걸린다고 저희 크루가 알려주던데, 그거 제가 봐서는 저기 시속 200km로 잠 안 자고 숨만 쉬고 달리면은 아마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크루가 되게 이상한 게 1호기가 얘기해 주는데, 아는 형이 거기 바쿠에 산대요. 근데 그 형이 그랬대요. 야, 여기서 왜 하냐? 아무것도 없대요. 그 동네 아무것도 없대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이 유로파리그 결승전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난리가 났는데, 그 불통은 왜 갑자기 미키타리안에게 튀었을까요? 미키타리안은 왜 못 뛸까요? 자, 이게 또 지도를 펼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딱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옆에는 옛날 그루지아라고 불렸던 조지아.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다 뭐냐면 옛날에 구소련에서 분리독립한 나라들이에요. 분리독립했는데 인접했다 보니까 많이 싸웠나 봐요. 저도 뭐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고 막 설민석 씨가 그런 거 하나? 자,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그 세계사나 역사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인접하니까 막 싸우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막 사람들도 좀 안 좋게 했나 봐요. 그게 뭐 이제 그 갈등이 많았대요. 뭐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치를 떤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대요. 감정이 너무 안 좋은데, 미키타리안이 어딥니까? 아르메니아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변보호나 아니면 뭐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안전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날 쪽에서 야, 우리 뭐 결승전 그렇게 정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막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축구협회나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신변보호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축구협회 쪽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키타리안이 가족들과 지인들과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구단 아스날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승전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제르바이잔에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또 아제르바이잔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게 축구고 결승전인데 야, 무슨 우리가 선수 때 니네 좀 유감이지 이러면 또 이래가지고 또 뒤에 또 말이 당연히 나오죠. 우리가 뭐래? 우리 다 해준다니까 왜 보장해준다니까 안 와? 이래가지고 또 한번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공식적으로 미키타리안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는 게 됐답니다. 참 이 축구가 뭐 정치, 종교 이런 거하고 뭐 좀 분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좀 겹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축구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키타리안이 지난해인가에도요, 카라바흐하고의 경기 때 원정 가는 거 안 갔어요. 비슷한 이유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그래도 한 명의 자원이 그런 이유로 좀 못 뛴다는 게 그럴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결승전 앞두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첼시가 이기면, 그러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과 유로파리그 출전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위 안에 있는 팀이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4위 안에 들었다는 얘기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었다는 얘기고, 유로파리그 우승하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주잖아요. 근데 있는 팀이 또 한 번 얻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가
그대로 우승하게 되면 그냥 프리미어리그 상위 4팀 챔스 가고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요. 아스날이 우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날이 우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스날 5위잖아요. 5위. 4위권 밖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아스날이 우승하게 되면 상위권 4 플러스 유로파리그 우승한 아스날에서 다섯 팀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가는 거지. 뭐 그게 어려워?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위 자격으로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따냈던 아스날에 그 유로파리그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가지고 그 권한으로 챔피언스리그를 가버리면 아스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유로파리그 출전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프리미어리그에는 유로파리그 3장이 주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가지고 챔스를 가버리게 되면 그 한 장이 하나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3장 주어지니까 8위인 에버튼이 그걸 승계하나요? 그래서 맨유, 울버햄튼, 에버튼 이렇게 가는 건가요? 땡, 아닙니다. 네. 만약에 아스날이 우승을 해가지고 챔스를 가게 되면 유로파리그는요, 프리미어리그 팀은 2팀만 나갑니다. 맨유와 울버햄튼만 나가는 겁니다. 애석하게 에버튼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 좀 애석하겠죠. 왜 그러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잉글랜드 팀들에게 주어진 유럽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두 개 합쳐서 최대 출전권은 몇 장이냐면 7장입니다. 7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날이 한 장을 해서 5팀이 챔스를 가게 된다면 최대 7장이니까 2팀만 더 그냥 가는 겁니다. 3팀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잉글랜드에게 주어진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권은 총 7장이다. 그러니 8장 이상이 될 수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이제 또 결승전 또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일단 아스날 미키타리안 얘기했으니까 아스날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아스날도 좀 공백이 있습니다. 일단 미키타리안은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뛸 수가 없고 램지, 베예린, 홀딩, 데니스 수아레스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라면 데니엘 백이 좀 몸이 좀 회복돼가지고 이 경기에 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몸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사실 좀 급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겨가지고 챔스를 가야 되니까. 얘기 좀 들어봤더니 아스날이 이제 에메리 감독에게 다음 시즌 준비하라고 돈이 지금 이제 이적 자금이 좀 주어질 거 아니에요? 요거 우승해가지고 다음 시즌 챔스 가면 돈 더 풀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사회도 줄 거면 그냥 확 주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챔스를 가야 돈이 좀 더 들어오니까 또 그런 게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꼭 잡아야 하는 경기예요. 일단 그래야 챔스를 가니까 그런 상태인 거고 또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한 번도 우승 못한 거는 알고 계시죠? 2000년에 준우승 한 번 한 게 최고 유로파리그 성적인데 어쨌든 사상 최초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서 챔스 갈지 또 이제 아스날에게 그런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전력의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 건 전 첼시가 아닐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첼시는 수비에 올 시즌 잘했던 르디거, 그다음에 유망주였던 오도이, 그리고 시즌 막판에 잘해줬던 로프터치크는 좀 이상한 경기 뛰다가 다쳐가지고.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부상자가 좀 많은 상태에서 캉테마저도 왜 첼시 왜 이러죠? 자꾸 좀 막판에 뭐 좀 엉뚱하게 훈련하다가 다치고 친선 경기하다가 막 다치고 그러는데 캉테도요 그 훈련하다가 무릎을 좀 다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캉테가 못 뛸 수도 있다.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 뛰는 게 확정된 건 아닌데 못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막일지 아닐지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캉테는 중요하죠. 캉테가 못 뛰면 그 조르지니 혼자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바클리나 코바치치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캉테가 진짜 뛰냐 못 뛰냐가 첼시에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아무리 챔피언스리그 가는 게 확정되었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이렇게 사리 감독 힘받고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힘받고 그러려면 또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 유로파리그 6년 만에 우승일걸요? 막판에 어떻게 좀 잘 정리하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첼시가 어쨌든 이제 선수 영입 이런 문제도 좀 이슈도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하냐 의미가 있으니까 이 경기도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양 팀의 일단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보고 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첼시부터 한번 볼까요? 첼시는 아자르, 이과인, 윌리안 이렇게 이제 공격이 꾸려질 것 같고요. 미드필더는 캉테가 뛸지 못할지 약간 퀘션 마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조르지뉴, 코바치치, 바클리. 수비는 알론소, 다비드 루이스, 크리스텐센, 아스필리쿠에타, 케파. 이렇게 이제 주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아스날은 라카제트와 오바메양 투톱, 그리고 외질이 밑에 받칠 것 같고요. 3백 나올 것 같은데 양쪽 윙백에는 콜라시나치하고 나일스, 중앙 미드필더에는 겐두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움직여주고 좀 더 수비력이 좀 더 있는 루카스 토레이라, 그리고 자카. 수비 쪽에는 몬레왈, 코시엘리, 소크라티스, 무스타피는 조금 그래서 체이흐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이는데요. 일단 뭐 단판 승부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거고, 이 두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할 때도 다 홈에서는 1승씩 챙겼습니다. 1승 1패인데 자, 이게 지금 사실 이 양쪽 감독이 새롭게 지금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사리 감독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요 마무리가 또 이 두 팀의 어떤 새로운 리빌딩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양 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제르바이잔 바쿠 잘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